자연이 가르쳐 준 것들. 억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어느 날, 윤재는 순길 할아버지와 함께 텃밭을 일구고 있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고, 손에 흙이 밴 채로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작물은 왜 어떤 건 잘 자라고, 어떤 건 그렇지 않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맑은 하늘을 보며 말했다. 그건 흙이 말해주는 거지. 비가 부족하면 기다리고, 벌레가 생기면 받아들이고, 햇볕이 강하면 그늘을 만들어줘야지. 억지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단다. 자연은 기다림이다. 그 말은 윤재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다. 그는 도시에서 늘 더 빨리, 더 많이를 외치며 살았다. 기다릴 줄 몰랐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걸 불안해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는 씨를 뿌리고, 내일 들여다보며, 오늘은 아직이구나 하고, 그냥 기다릴 줄 알게 되었다. 자연은 늘 말없이 말해준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강물에게 배운 삶의 태도. 윤재는 근처 계곡에 자주 나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흐르는 맑은 강물 앞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는 그 강을 보며 생각했다. 저 물은 가려고 애쓰지 않는데 언제나 목적지에 닿는다. 그 물은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깊은 곳은 천천히 지나가며 언제나 자기 리듬을 잃지 않는다. 그는 중얼거렸다. 아, 사람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자연은 말이 없지만 진실하다.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 윤재는 마당에 있던 감나무가 가지째 부러진 것을 보았다. 놀란 윤재가 달려가자 순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나무도 때로는 부러지면서 베어. 다음 해엔 그 방향으로 가지를 덜 내겠지. 자연은 고통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겪고 이겨내고 자란다. 윤재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껏 얼마나 내 약함을 감추고 살았던가. 삶의 방향을 묻다. 몇 달이 지나 윤재는 차츰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는 자문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도시에서의 성공? 돈과 명예? 빠른 성과?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제 흐르는 대로, 피는 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싶다. 도시를 떠난 철학자. 삶이란 흘러야 한다. 서울 한복판 35층 건물의 회의실에서 윤재는 매일같이 치열하게 살고 있었다.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하고 야근과 회식을 반복하며 성과와 속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윤재는 깊은 피로와 허무함에 사로잡혔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그는 점점
모든 것이 인위적이고 거칠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결심, 자연으로 돌아가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윤재는 회사 근처 북카페에서 한 책을 집어들었다. 노자의 도덕경. 그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극한 돈은 물과 같다.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으며 가장 낮은 곳에 머문다. 그 한 구절이 윤재의 마음에 번개처럼 박혔다. 며칠 후 그는 사직서를 내고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자연의 첫날. 새벽 공기. 소리 없는 안개. 흙 냄새 나는 바람. 윤재는 아무 말 없이 그 속에 앉아 있었다. 도시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고요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웃 노인과의 대화. 며칠 후 윤재는 이웃집에 사는 순길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80세가 넘었지만 아침이면 직접 텃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장작불 앞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다. 윤재는 물었다. 할아버지, 여긴 지루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건 몰라. 나는 그냥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살 뿐이야. 해가 뜨면 일어나고 비가 오면 쉰다. 바람이 불면 그냥 듣고 있지. 자연과 함께 걷는 법. 그날 이후 윤재는 매일 산책을 하며 자연의 리듬에 귀를 기울였다. 까만색 체크표 새소리. 까만색 체크표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까만색 체크표 개울물 흐르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자연은 말하지 않아도 가르친다는 진리를 느끼게 했다. 도시의 시간 vs 자연의 시간. 도시에서의 시간은 계획, 목표, 마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이 하루의 흐름이 되었다. 윤재는 이렇게 말한다. 도시에서는 내가 시간을 쫓았다. 여기선 시간이 나를 감싼다. 그는 점점 자연의 속도에 맞춰 걷고 숨 쉬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연을 따르는 것이 곧 나를 따르는 것. 내가 나일 수 있는 속도로 산다. 늦여름의 오후. 윤재는 강가 옆바위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도시에 살던 시절엔 이런 여유가 사치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삶의 중심이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자연을 따르고 있다는 건 결국 내 진짜 리듬을 찾았다는 뜻이구나. 타인의 속도는 내 것이 아니다. 도시에서 그는 늘 비교 속에 살았다. 나는 왜 저만큼 못 올라가지? 왜 내 연봉은 그대로일까? 왜 내 일은 인정받지 못하지? 비교는 조급함을 만들었고, 조급함은 불안을 낳았다. 하지만 자연에선 그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다. 꽃은 제철에 피고, 나무는 자기 속도로 자란다.
윤재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속도는 나만의 것이다. 그걸 지키는 게 진짜 지혜다. 느리지만 정확한 삶.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은 빠르지 않다. 하루 종일 땅을 고르고 작은 텃밭에 물을 주며 그는 삶의 리듬을 다시 배웠다. 그 속도는 답답할 정도로 느렸지만 실수도 적고 마음의 흔들림도 적었다. 빨라야 할 이유는 없었다. 정확하면 그걸로 충분했다. 자연이 말하는 성공. 윤재는 자신에게 물었다. 성공이란 뭘까? 돈, 명예, 지위? 많은 팔로워와 박수? 자연은 그런 기준이 없었다. 하루를 건강히 보내고 제 역할을 다한 뒤 조용히 쉬는 것. 그것이 자연의 완성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내가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하루가 가장 완벽한 성공이구나. 물 흐르듯 관계를 맺다. 자연은 관계도 억지로 맺지 않는다. 벌이 꽃을 찾고 꽃은 햇살을 기다리며 모든 만남은 필요가 아닌 순리에서 이루어진다. 윤재도 이제 사람을 억지로 만나지 않았다. 대신 마음이 편한 사람과 감정이 흐르는 순간에만 가볍게 연결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대화가 피어났다. 계절이 알려준 삶의 진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순리다. 윤재는 자연에서 가장 깊이 배운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계절이었다. 계절은 말없이 말해준다. 까만색 체크표 언젠가 끝난다는 것. 까만색 체크표 그리고 반드시 다시 시작된다는 것. 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믿음. 겨울이 끝나고 산속의 작은 꽃들이 피기 시작할 때 윤재는 알 수 없는 감동에 눈물이 맺혔다. 그 조용한 생명력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어났다. 그는 생각했다. 겨울 동안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봄을 위한 준비였구나. 그는 그 순간 자신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감정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다. 여름, 뜨거움 속의 성장. 여름은 강렬하고 뜨겁고 때로는 지치게 만든다. 하지만 윤재는 배웠다. 성장은 늘 편하지 않다는 것. 햇볕은 작물을 자라게 하지만 그만큼 수분도 빼앗아간다. 그 열기 속에서 뿌리는 더 깊어지고 줄기는 더 단단해진다. 힘든 시기는 내 뿌리를 깊게 하는 시간이었다. 가을, 열매를 맺는 법. 가을이 오면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든다. 벼는 고개를 숙이고 나무는 열매를 내어준다. 윤재는 말했다. 진짜 풍요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어줄 수 있는 상태야. 무르익은 과일처럼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겸손히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가을. 그는 매일 하루를 돌아보며 작은 열매 하나씩 감사 일기에 적기 시작했다. 겨울, 모든 것을 놓는 시간. 겨울은 정적이다. 나무는 잎을 떨구고, 동물들은 숨고, 세상은 조용해진다. 예전의 윤재라면 이런 계절을 멈춤이라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다음 시작을 위한 가장 깊은 호흡이라는 것을. 삶도 때로는 멈춰야 자란다. 그는 더 이상 쉬는 시간을 죄책감으로 느끼지 않았다. 계절처럼 나도 그렇게. 이제 윤재는 자신의 삶도 계절처럼 대한다. 까만색 체크표 잘 될 땐 감사하고, 까만색 체크표 어려울 땐 받아들이고, 까만색 체크표 멈출 땐 정직하게 쉰다. 그는 말한다. 자연은 절대 계절을 조급해하지 않아. 나도 이제 내 삶을 그런 리듬으로 대하고 싶다. 조절이 아닌 관찰. 삶은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도시에서의 윤재는 무언가를 늘 조절하려 했다. 까만색 체크표 감정도, 까만색 체크표 인간관계도, 까만색 체크표 미래도. 그는 늘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거나 스스로를 탓했다. 하지만 자연에선 그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기. 비가 예고 없이 내리고 햇빛은 일정하지 않으며 벌레는 갑자기 생긴다. 그럴 때마다 윤재는 처음엔 불안했고 나중엔 체념했고 결국엔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관찰하고 그에 맞춰 반응하는 것뿐이구나. 생각보다 감각으로 윤재는 점점 머리보다 몸의 감각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 까만색 체크표 오늘은 피곤하니 쉬자. 까만색 체크표 지금은 말보다 침묵이 낫다. 까만색 체크표 이 길은 불편하지만 왠지 옳다. 그는 자신에게 자주 물었다. 머리로 옳은가, 가 아니라 내 에너지가 편한가?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감각을 따랐을 때 삶은 더욱 명료해지고 부드러워졌다. 자연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말보다 정확하다. 윤재는 말한다. 자연은 설명하지 않아. 그저 존재할 뿐인데 그 안엔 모든 답이 있어. 까만색 체크표 나무는 방향을 말하지 않지만 그늘을 만들고, 까만색 체크표 새는 규칙을 말하지 않지만 리듬을 만들어준다. 그는 깨달았다. 말보다 중요한 건 존재가 주는 파동이라는 걸. 지혜는 흐름에 있다. 윤재는 점점 사람들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삶을 살아갔다. 까만색 체크표 잘하고 있다는 말보다 까만색 체크표 스스로 편안한 느낌을 선택하고 까만색 체크표 인정받기보다
까만색 체크표 자연스레 흘러가는 하루를 더 소중히 여겼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란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 언제 멈추고 언제 흐르지 않은 것이다. 조용한 변화는 전염된다. 말하지 않아도 흐름은 전해진다. 하루는 서울에서 친구 민석이 윤재를 찾아왔다. 예전엔 늘 바쁘게 살던 그였지만 요즘은 지쳐 보였고 눈빛도 흐려져 있었다. 야, 넌 진짜 다 내려놨구나. 여기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진다. 윤재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 없는 고요한 에너지가 담겨 있었다. 친구의 고백. 저녁 무렵 둘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요즘 진짜로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 회사에서는 인정받지만 행복하진 않아. 윤재는 급하게 조언하지 않았다. 그저 묻기만 했다. 그럼 요즘 내 안에 가장 많은 감정은 뭐야? 민석은 한참을 침묵한 끝에 말했다. 불안. 자연이 사람을 치유하는 방식. 그날 이후 며칠간 민석은 윤재와 함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까만색 체크표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고 까만색 체크표 느리게 걷고 천천히 말했으며 까만색 체크표 함께 밥을 짓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신기하게도 민석의 얼굴엔 점점 긴장이 풀린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 윤재는 말했다. 자연은 치유하려 하지 않아. 그저 곁에 있어줄 뿐이야. 묵은 감정이 떠오를 때 어느 날 밤 민석은 울었다. 조용히 혼자서 눈물을 흘렸다. 윤재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촛불 하나를 켜고 함께 침묵 속에 있었다. 그 침묵은 민석이 감정을 외면하지 않도록 안전한 공간이 되어 주었다. 고요한 사람은 빛이 된다. 며칠 뒤 민석은 돌아가기 전 이렇게 말했다.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쫓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 나도 조금씩 속도를 줄여보려 해. 윤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꽃 한 송이를 따서 민석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안엔 말 없는 축복이 담겨 있었다. 세상은 설명이 아닌 진동으로 바뀐다. 윤재는 이제 안다. 까만색 체크표 가장 큰 영향력은 까만색 체크표 가장 조용한 파동으로 온다는 것을. 그는 소리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설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본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지금 어떤 에너지로 살고 있지? 나는 진짜 나의 리듬을 알고 있나? 그 물음이 시작될 때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고통 앞에서 자연처럼 서다. 흐름을 막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한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윤재는 산길을 걷다가 미끄러져 무릎 인대를 크게 다쳤다. 병원에서는 최소 3개월은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했다. 갑작스러운 부상에 그는 처음으로 자연을 떠난 후 느끼지 못했던 불안을 다시 마주했다. 고요했던 삶에 찾아온 정지. 처음 며칠은 답답함과 분노가 올라왔다. 왜 하필 지금이지?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그런 반응을 다시 과거의 윤재처럼 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창밖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보며 속삭였다. 잎도 떨어질 땐 아무 말 없이 떨어지지. 나도 지금은 떨어지는 시간인가 보다. 고통을 억누르지 않고 관찰하기. 윤재는 통증이 올 때 억지로 참고 버티는 대신 그 감각을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까만색 체크표 지금 아프다. 까만색 체크표 지금 답답하다. 까만색 체크표 지금 눈물이 난다. 그는 그 모든 감정과 몸의 반응을 밀어내지 않고 허용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아프다는 건 몸이 내게 말을 걸고 있는 거구나. 자연은 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부상 동안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바람이 커튼을 흔드는 움직임을 느끼며 쉬는 삶의 리듬을 배워갔다. 자연엔 늘어지거나 멈추는 것이 없다. 모든 멈춤은 다음 움직임을 위한 준비일 뿐이다. 그는 이전보다 더 깊이 쉼을 받아들였다. 통증 속에서 마주한 나. 어느 날 밤, 유난히 통증이 심한 날, 그는 홀로 눈물을 흘렸다. 아프다. 하지만 괜찮다. 그 말은 자기 위안이 아니라 자기 인정이었다. 그는 느꼈다. 고통 속에서도 자연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자신도 그 일부라는 것을. 고통은 흘러가고 흔적은 남는다. 3개월 후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윤재는 다시 산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느렸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존재의 깊이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는 말한다. 나는 다치고 나서야 진짜로 삶의 속도를 믿게 되었다. 나무처럼 기록하다. 말하려 하지 않아도 남겨야 할 것이 있다. 부상에서 회복한 후 윤재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작은 나무 탁자에 앉아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건 책이 아니다. 그냥 내가 본 삶. 그리고 자연이 내게 말해준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한 흔적이다. 글이 아닌 흐름.
윤재는 제목도 붙이지 않았고 챕터도 나누지 않았다. 그날의 날씨, 바람의 감정, 몸의 피로감, 어떤 새의 울음소리, 모든 것이 그대로 문장이 되어 종이에 흘러들었다. 나는 지금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삶은 정리되지 않는다. 때로는 글이 중간에 멈췄고 어떤 날은 한 줄도 쓰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조차 억지로 채우지 않았다. 자연처럼 흐르지 않을 땐 흐르지 않게 두었다. 삶은 정리되지 않는다. 글도 마찬가지다. 그는 글을 통해 삶을 정리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받아들이고 남겨둘 뿐이었다.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말. 한 달, 두 달. 노트는 3권이 되었다. 친구 민석이 다시 찾아왔을 때 윤재는 그 노트 중 한 권을 조용히 건넸다. 민석은 물었다. 형, 이거 책으로 낼 거야? 윤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누굴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배운 걸 말로 잊지 않기 위해 쓴 거야. 나무처럼 존재하는 글. 노트를 본 사람들은 말한다. 읽으면 설명은 없는데 마음이 조용해져. 그건 아마 윤재가 글 속에 설명보다 파동을 담았기 때문일 것이다. 말은 언젠가 잊히지만 진짜 느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나무처럼 조용히 자신의 존재를 남기고 있었다. 내가 아니어도 괜찮은 삶. 윤재는 이제 말한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되면 좋겠지만 아무도 읽지 않아도 괜찮아.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자연의 일부로서 살고 있을 뿐이다. 말 없는 가르침. 가르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다. 겨울을 앞둔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도시 떠나고 싶다고들 해서 혹시 윤재 씨한테 며칠 묵어볼 수 있겠느냐고 하네요. 윤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제 공간은 항상 열려 있어요. 다만 배울 건 없을지도 몰라요. 처음 온 청년들. 3명의 젊은이가 도착했다. 까만색 체크표 1명은 퇴사를 고민 중이었고 까만색 체크표 1명은 공황장애로 회복 중이었고 까만색 체크표 1명은 SNS 피로로 디지털 디톡스를 원했다. 그들은 말이 많았고 처음엔 뭔가 해야 할 것처럼 불안해했다. 윤재는 그저 말했다. 하고 싶은 거 없으면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조용한 일상. 그들과 함께한 첫 일주일간. 윤재는 특별히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까만색 체크표 함께 밥 짓고 까만색 체크표 숲을 걷고
까만색 체크표 묵묵히 나무를 깎고 까만색 체크표 가끔씩 짧게 웃었다. 점점 청년들의 말수는 줄고 손은 바빠졌으며 눈빛은 맑아졌다. 질문보다 멈춤이 먼저였다. 어느 날 밤, 세 사람 중 가장 예민했던 청년이 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오기 전엔 늘 답을 찾으려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해야 하나. 근데 여긴 그런 질문이 자연히 멈춰지네요. 윤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도 가끔은 쉬게 해야 해요. 무언의 영향력. 3주 후, 그들은 돌아가기 전 윤재에게 손편지를 남겼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쩌면 말이 없었기에 진짜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윤재는 그 편지를 받고 조용히 접어 작은 나무 상자에 넣었다. 그는 다시 말한다. 자연도 늘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깊게 전해지죠. 파문처럼 번지는 조용한 힘. 그 후에도 간헐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른도, 청년도, 부부도. 그들은 돌아갈 땐 늘 이런 말을 남겼다. 도움받으러 왔는데 이상하게 스스로 회복된 느낌이에요. 윤재는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저 존재로서 머무르고 자연처럼 옆에 있어주는 삶을 살고 있었다. 흐름이 되어 사는 삶. 이제는 자연이 곧 나고 내가 곧 자연이다. 겨울밤. 윤재는 모닥불 옆에 앉아 있었다.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나무는 침묵으로 흔들렸고 바람은 아주 부드럽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 고요한 밤, 윤재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돌아가는 질문을 던졌다. 왜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을 따라 사는가? 답은 없었다. 하지만 느낌은 있었다. 그는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질문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문득 마음 안에서 이런 문장이 흘러나왔다. 자연은 이기려 하지 않고 설득하려 하지 않으며 다만 존재하고 흐른다. 그 순간 그는 웃었다. 모든 것이 이어져 있음을 느낄 때 그는 지금 이 불, 이 나무, 이 바람, 이 고요 속에서 자신이 분리된 존재가 아님을 느꼈다. 까만색 체크표 따로 지켜보는 자가 아닌 까만색 체크표 함께 숨쉬는 생명으로서 그는 깨달았다. 나는 자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연이었다. 다만 그걸 잊고 있었을 뿐. 그리하여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윤재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았다. 강의 요청에도 나가지 않았고 SNS 계정도 지웠다.
사람들이 물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는 대답했다. 이제는 나 자신이 곧 말이에요. 더 할 게 없어요. 마지막 한 줄. 그는 마지막 노트의 마지막 장에 단 한 문장을 남겼다. 내가 가장 자연스러울 때 세상도 가장 편안하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 뒤론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자연이 가르쳐준 가장 명확한 지혜였다. 독자에게 전하는 마지막 장면. 윤재는 오늘도 눈이 내리는 마당에서 작은 나무의 그림자 아래 앉아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 주변이 따뜻해진다. 지혜는 말이 아니라 삶의 온도로 전해진다. 그리고 자연은 그 지혜를 언제나 조용히 보여주고 있다. 펼쳐진 책 마무리의 메시지. 왜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을 따를까? 그는 더 이상 누구를 이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재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꾸미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맑은 지혜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삶의 철학, 인생의 교훈,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대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